제3화 고생 끝에 아무것도 없다. 지옥의 계약 금액 조정. 다시 다니던 연구원으로 재입사하고 원래 있던 고시텔에 다시 돌아왔다. 주변에 거의 아무것도 없던 환경에 있다가 돌아오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맡은 일도 무난하게 수행하면서 꽤 괜찮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 시기에 계산했던 원가가 방송음향장치, 어린이 놀이시설 원가 계산이었다. 그러다 교육용역 원가 계산, 경비청소용역 계약 금액 조정 등 여러가지 건들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때가 지옥의 시작이었다. 교육용역 원가 계산이 의뢰가 먼저 왔고 용역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먼저 하였는데 책임연구원이 용역 수수료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기간 오버해도 되니까 비싼 계약 금액 조정을 먼저 하라고 했다. 하지만 교육용역원가는 이미 초안 제출이 완료되어 수정사항이 있다면 수정하여 최종안만 제출하면 되는 마무리 단계였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다. 교육용역원가는 발주처가 지자체였고 지금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용역을 맡겼을지 몰라도 다음엔 금액이 큰 용역을 맡길 수도 있는 잠재 고객인데 당장 용역 금액이 적다고 고객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계약 금액 조정의 경우 원래는 용역 기간이 1개월이었다고 하는데 책임연구원이 발주처에게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일주일 만에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나한테 일을 시켰다. 그런데 정작 이기한 자신은 전혀 참여도 하지 않았으며 나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때 나는 계약 금액 조정은 아예 해본 적도 없었고 연구원에 서식조차 없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일했던 사람들이 연구원이 싫어서 작업 서식들을 다 지우고 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예전에 했던 용역 보고서 책을 보면서 수식을 짰지만 맞는지 틀렸는지도 판단할 여유가 없었다. 게다가 계약 금액 조정을 부서별로 해서 각각의 파일로 3년치를 작업하고 제보내달라고 해서 후에 약 75건의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된다. 참고로 75건은 중복 없이 한 건씩만 제보냈을 때 건수이다. 원장님은 야근하는 나에게 평소에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야근하는 거라고 비난하였는데 책임연구원은 그걸 듣고 있었으면서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았다. 그냥 자기가 급해서 일 시켰다고 한마디만 하면 무난하게 끝났을 텐데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연구원에 재입사하게 해줬을 때는 기쁘고 고마웠지만 그 약효가 다해가기 시작했다. 순수 맨파워인 용역기관에서 사람을 갈아넣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한테만 이렇게 맡기는 것을 보고 나가라는 건가 싶기도 하였다. 다른 팀원들은 전부 퇴근했는데 나 혼자만 계속 야근을 하였다. 일주일 동안 하루 밤샘 아니면 오후 11시에 가는 것을 반복하면서 몸이 망가지는 것을 느꼈고 아무도 같이 야근을 해주지 않았다. 원장님은 심지어 전기세가 아까웠는지 내가 야근하는데도 불을 다 껐고 컴퓨터 모니터에 비치는 빛만 바라보면서 미친 듯이 일을 했다. 일주일 동안 75개 파일을 작업을 했는데 정말 출근해서 하루 종일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들기다 보면 퇴근 시간이었다. 하지만 퇴근을 하지 못했다. 75개 파일을 열고 닫는데 10분 잡아도 750분이다. 개같이 고생하다가 제출해야 되는 당일날도 밤샘하였는데 새벽 5시에 너무 힘들어서 선임연구원님한테 그냥 모르겠고 너무 피곤해서 쉬고 오겠다고 했다. 도저히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었고 방전 상태였다. 그 얘기를 듣고 선임연구원님도 새벽 시간인데도 급하게 오시긴 했지만 오전 11시에 초안 제출하고 나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그동안 밀렸던 나라장터 입찰 공고 정리 다 하고 가라고 했다. 그래서 정리 다 하고 나니까 오후 4시였다. 집에 가려고 하니까 원장이 부르길래 원장실로 가니까 봉투를 줬다. 기대하면서 열어봤는데 달랑 5만원 들어있었다. 그래서 난 이후로 계약 금액 조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화가 난다. 그래도 나라장터 입찰 공고 정리 업무를 부수적으로 했었는데 수많은 공고들을 볼 수 있었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다. 며칠 동안 힘들게 일한 끝에 결국 남은 것은 허탈감뿐이었고 그 대가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